안녕하세요. 다운 애니어그램 나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 상담 요청 사례를 가지고 애니어그램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니어그램 전문가 선생님 정쌤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우리가 야외에서 오늘 처음 녹음을 하잖아요. 네. 여기가 위치가 어디죠? 양주죠. 경기도 양주시 네. 오랑주리 네. 카페예요. 맞아요. 여기 되게 뭐 식물원 같기도 하고 이 네. 앞에 펼쳐진 풍광이 정말 산도 좋고 앞에 약간 물길도 있고 되게 좋은데요. 네, 카페 음악이 네. 아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녹음이 되면서 지금 네. 같이 이제 들어갈지 잘 모르겠는데 네.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 저희만 이 분위기 좀 만끽하기 좀 아쉽고 그래서 네. 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좀 느껴보고자 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선생님 네. 오늘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눌 사례가 네. 밥을 잘 안 먹는 아이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애니어그램인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밥 먹는 얘기가 나와? 하고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선생님 좀 애니어그램 아니면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도 밥이나 뭐 음식을 잘 안 먹는 게 어떤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우선 아이들마다 식습관이 전부 다르지요. 네. 그래서 아이가 본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지 않고 음식에 관심이 없었다면 더욱더 그 성향이 확연히 좀 보여진다고 할 수도 있었는데요. 네. 아이들의 발달된 감각에 따라서 이렇게 아이들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게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미각의 맛을 느끼고 맛있는 음식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또 어찌 보면 그 인간의 오복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네. 아이들마다 또 그렇지 않은 성향도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사실 그런 것들이 정말 이제 어떤 인간의 오복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을 두신 경우에는 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애들 안 먹는 거 그것만큼 또 속상한 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엄마 마음 좀 다 똑같으니까요. 네네. 그럼 선생님 우선 이제 의뢰 들어온 아이 사례를 좀 간단히 좀 정리해보고 세부적으로 좀 애니어그램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의뢰된 사례는 이제 5세 여자아이이고 네. 음식 먹는 거에 이제 관심이 없고 어. 그리고 몸도 작고 좀 왜소한 편이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뢰해 주신 이제 어머님께서는 아이가 이제 다 같은 생각일 것 같긴 한데 이제 성장이 좀 네.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네. 이제 잘 먹고 커야 될 때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제대로 못 클까봐 좀 걱정을 하시기도 좀 했어요. 네. 우선 아이들 성향상 가장 구분되어지는 것은 보통 머리형의 아이들이 네. 음식을 많이 먹지 않거나 적당량만 취하는 정도? 또는 뭐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경우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충분히 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또 굉장히 연명하는 수준이죠. 그러게요. 정말 연명하는 수준이네요. 네, 너무... 진짜 안 먹는다. 엄마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 어떻게 밥을 오전에 한 끼 먹고 저녁 내에 아무것도 먹지를 않느냐 이런 하소연들을 하시죠.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선생님 머리형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우리 얘기를 좀 더 들어가기 전에 머리형 아이들 특징은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머리형 친구들은 일단 사고센터지요. 네. 사고센터에서 에너지가 반응하거나 거기서 집중이 되어지는데 상황에 놓여 있거나 사람들을 대할 때 무엇이든 마주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로 센터가 작동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하고 좀 알고자 알려고 하는. 한다. 네네네. 그게 이제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 5세 아이 그 사례라던가 이제 머리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아까 이제 밥도 잘 안 먹고 한다고 하니까 네. 좀 흔히 입이 짧다고 불리는 좀 아이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아무래도 우리가 뭐 머리형은 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주로 저희가 이제 애니어그램 상에서 말하는 힘의 중심 에너지 센터, 머리와 가슴과 장의 세 가지 센터를 미루어 볼 때 사고 센터에서의 그러한 아이들이 더 많이 보여진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네. 머리형 아이들의 경우에는 즐겨하는 음식을 굳이 찾는다고 하면 견과류나 좀 딱딱한 이러한 음식들을 아작아작 이빨로 깨어 먹는다. 또는 그러한 음식들을 오히려 쉽게 접하는 것을 쉽게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먹는 게 있긴 있는데 이게 네. 사실 식사가 된다기보다는 네. 약간 간식류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견과류 뭐 이렇게 네. 깨먹는 거 네. 딱딱한 거 이런 거는
지방도 포함되어 있고 하겠지만 뭐 젤리도 이런 것들도 네네네. 소속되겠고. 네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머리형 아이들이 다 이렇게 입이 짧다고 또 오해하시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활동량이 많거나 체력 소모가 많은 아이들이 음식적으로 어떤 습관이 잘 길들여졌을 때 오히려 음식을 또 잘 먹고 네. 활발하게 활동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고 이제 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네, 이거죠. 네, 사실은 이제 좀 씹는 그런 행동, 그 저작작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머리의 어떤 활성을 좀 활발하게 해준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네. 이제 머리형이나 또는 사고형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이런 견과류 같이 아작거리는 음식을 좀 좋아하는 게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이것이 그러니까 치아에 씹는 행동은 이 뇌 활동을 활발히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이 기억력을 좋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무언가 아작거리는 것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자각하는 나에 대해서 딱 자각하고 깨어나는 그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그냥 뭔가 상황을 이해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머리형 아이들은 어떤 정신적 자각이나 이런 것에도 조금 특징적인 모습이 있을까요? 정신적인 자각에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더 나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나를 인식하는 그렇죠. 거. 나에 대해서 내가 나는 뭐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네.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좀 더 명료하게 인식되어지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자각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담 사례처럼 음식을 좀 골고루 섭취하지 않을 때 이제 어머님들의 걱정이 이제 많아진다. 실제로 이제 그런 면들도 많고요. 그러면 이런 성향의 아이들은 좀 어떤 식으로 식습관을 좀 잡을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요? 우선 아이가 잘 먹는 또는 즐겨 먹는 음식들을 찾는다면 네. 그것을 알게 되신다면 그 음식과 함께 좀 균형을 맞추는 정도에서 어머님들이 마음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아이들이 좀 배고파야 음식을 또 잘 먹기도 하잖아요. 네. 아이들의 활동성도 좀 마음을 쓰셔서 뭐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몸의 운동이라던가 이런 측면으로 해서 관심을 좀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시장이 반찬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이제 지금 상담 사례가 이제 5세 미취학 아이였는데 네.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또 가면서 또 급식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주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또 아이들이 또 괴로워하고 엄마들이 걱정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 애가 뭐 급식을 안 먹고 와서 배고파해요라든지 이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런 상담 의뢰된 아이 머리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이도 좀 학교에 들어가서 급식을 이제 마주할 때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조금 더 자라서 초등학교 입학 후에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제 급식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러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이제 숟가락이나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라든가 친구들이 좀 수다수다하는 네. 어떤 그러한 많은 소리 중에 이 친구들의 어떤 발달 감각이 또 청각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들려오는 수많은 어떤 소리나 이런 것들의 혼란 상황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그러게요. 정말 왁자지껄 하기도 하고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밥 먹을 때 말하지 마라 이제 선생님들이 하신다고는 하는데 이제 애들이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굉장히 시끄럽고 떠들고 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이 아이들은 조금 청각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 이런 시간이 또 괴롭고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데 집중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은 머리형의 아이들은 이 발달 감각이 시각적인 측면이 우선이 되기는 하지만 네. 아이들에 따라서 청각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음식의 맛보다는 어쨌거나 다른 호기심 또 친구들이 하는 말 어떤 상황들에 좀 관심이 쏠리고 또 시각과 그 청각의 예민한 특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단체 생활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소음들 네. 이런 것들에 이제 거슬리게 된다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 내용을 들으시는 이제 그 자녀 그 머리형 자녀를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집에서도 사실은 한 끼 연명하듯이 먹는데 단체 급식에서도 이렇게 못 먹으면 어쩌나 하고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짚어보고 싶은 게요. 네. 에너지를 저희가 충전한다? 좀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선생님 우리는 먹는 걸로 물론 먹는 걸로 나의 어떤 열량 어떤 칼로리 이런 것들이 소모가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이 나를 충전하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가수명이다 보니까 음. 이제 먹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 사람들과의 저는 이제 관계 속에서 이야기 나누고 네.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좀 충전되는, 물론 소진되는 면도 있지만 충전되는 면도 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를 받아 인정 아니면 이해하는 그런 어떤 상대방에게서 좀 응원받고 지지받는 마음. 좀 충전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그죠?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센터는 주로 잠으로 충전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예. 늘어지게 자거든요. 음. 그러면 사고형의 친구들은 어떤 걸로 충전을 할 수 있을까요? 사고형의 아이들은 뭔가 호기심을 좀 채워주는 거? 뭔가 좀 만족스럽고 기쁜 시간, 즐거운 시간, 네. 이런 것들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들로 자신이 충전이 될 수 있다. 네. 또는 휴식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래 자신의 성향으로부터 나오는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음식 먹는 어떤 이런 식습관은 좀 자연스럽게 잘 성장할 거라는 믿음을 먼저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본래 잘 먹던 아이가 이제 언제부턴가 밥을 먹지 못하거나 또는 급식을 하지 못한다면, 잘 먹던 아이가 아이에게 분명히 심리적인 어떤 요인이 있지 않을까 살펴보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잘 먹던 아이가 못 먹을 때에는 이제 뭔가 심경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 아까 말씀에 되게 좀 기억에 남는데, 자연스럽게 잘 성장할 거라는 믿음. 사실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좀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라는 어떤 걱정과 약간 잘 못 자라면 어쩌나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로 좀 많이 좀 차여져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괜한 걱정, 괜한 노파심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좀 더 줄 수 있는 어떤 사랑을 못 주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잘 자랄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 좀 부모님들이 좀 마음이 좀 뭐랄까 조바심이 안 나고 좀 여유가 좀 있긴 편안해지는, 하겠네요. 좀 그러니까 내 아이의 성향을 알고 그것이 나에게 수용이 되면 네. 우리 아이는 본래 이렇게 많이 먹는 아이는 아니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될 때 좀 네. 관계에서도 편안해질 수 있고요. 아이도 수용받는 그런 측면에서 아이도 더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런 아이들은 또 식사 시간마다 또 엄청 또 왜 안 먹니 어쩌냐고 신랑이 하고 아마 그러면서 또 스트레스 받을 텐데, 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떨어져서 음. 마음에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가 네. 좀 좋아질 거란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면 네. 아이가 부모가 편안할 거다. 근데 하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네. 아이의 운동량, 음. 아이의 활동적인 측면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될 수 있게끔 좀 지지하고 그런 상황에 놓으시는 것. 네. 그렇게 해서 아이가 배고픈 상황이 되면 음식을 먹겠다라는 의지가 생기게끔 네. 부모님께서 지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본래 성향 때문에 보여지는 건지 아니면 심리적인 이유로 이제 못 먹는 건지 이제 구분하는 것, 네. 그것이 일단은 우선이 돼야 된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또 말씀 또 나누다 보니까 오늘 네. 우리 밥 안 먹는 아이 사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네. 근데 반대로 또 이제 고민하는 사례가 또 떠올랐어요. 네. 반대로 이제 밥을 너무 급하게 먹고 네. 밥을 또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또 계시거든요. 네네. 양육하실 때 좀 어려움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선생님 이런 경우엔 또 어떤 성향을 좀 함께 고려해보면 좋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밥을 너무 급하게 먹거나 네. 음식을 너무 많이 찾는 아이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 거예요. 좀 애니어그램 세계가 되게 무궁무진하네요. 그럼요. 네, 그럼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좀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 중에 이제 머리형 특성이 있는 아이들에 대한 상담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내용을 들으시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이후에도 또 육아 사례로 고민하시는 그 부모님들 사연을 가지고 또 애니어그램의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픈 채팅도 또 개설을 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픈 채팅 또 개설이 됐고, 채널을 또 저희 그 유튜브 채널 안에 이제 좀 공유를 해놓을 텐데, 오픈 채팅은 또 좀 편하게 좀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가볍게. 네. 그 육아 관련된 그 고민이라든지 이제 상담을 좀 가볍지만 또 신중하게 그리고 또 나눌 수 있는 또 그 장이 열려 있으니까 편안하게 또 오픈 채팅에 참여하셔서
또 의견 또 나눠주시고 또 같이 고민하고 또 해결방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